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예린입니다. 어지러웠던 오늘 시장에서 내일장을 대비해 볼 수 있는 5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LG전자입니다. 오늘 1% 조금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즘 시장 실적이 참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3, 4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LG가 LG전자와 LG화학에 주식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내면서 LG전자의 주주환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고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반도체보다는 LG전자에 주목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은 반도체와 LG전자 중 어느 쪽의 수익률 더 기대하고 있을까요? 저희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전산업입니다. 오늘 장 정말 힘들었는데 1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체코 원전, 우리 한국이 이제 최종 계약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해가면서 오늘 원전주들 환호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한전산업은 6%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죠. 우리 정부가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 설비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렇게 냉온탕을 하루 만에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는 어떤 내막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들어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3.17%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8월 화장품 수출,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하죠. 이 수출도 잘 나오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도 미국의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이후로는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샤페론입니다. 11.11% 역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이 아토피 치료제가 FDA 임상 이상에서 안정성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토피 치료제 시장이요. 25년까지 무려 55조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효과가 미미해요라는 이유로 새로운 치료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샤페론의 치료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욱더 주목해봐도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2.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달이면요. 정부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하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28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 1,17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규모가 중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규모의 10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지원책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전망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5가지 살펴봤는데요. 현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김병진 매니저의 OX 팻말 사진 찍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탑5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5종목 어떤 종목일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커피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한전산업, 실리콘트, 샤페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죠. LG전자입니다. 9월 달에 그래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꼽아지고 있죠.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전 대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오늘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었던 건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찍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LG전자 9월 달에 주도주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지금 안개 속에서 LG전자를 매수해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랑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업 지수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금융 관련 종목들이 밸류업 관련 종목으로 많이 부각되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라든지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밸류업에 동참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도 외국인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 주가도 지금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해 나간다라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도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LG전자 확실히 저점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걸 확실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수급도 좋고 아니면 배당 성향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얼마만큼 주주에게 친화적이냐가 제일 중요한 지금 포인트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가격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이제 특히나 지금 경기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들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있는 거는 주주 환원책만 따지면은 좋아요. 수급도 따지면 좋고요. 지금 LG전자 당장 300일 이동평균선 강한 저항대 지금 막고 있는 구간입니다. 10만 원대. 자, 근데 앞서가지고 지금 일단 시장에 끌고 가는 게 매크로적인 이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있는데 그래서 LG전자가 본업으로 원래 영위하고 있는 가전사업은 과연 좋을 수 있을까?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건 HAVC 쪽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공조기. 이쪽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 HAVC에 대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조명이 받으면서 개선세가 더 일어날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바라봐 준다면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반도체들의 반등도 함께 수반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랑 엮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LG전자 앞으로의 수급 흐름 그리고 주가의 방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시면서 LG전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중에서도 한전산업이 오늘 장에서 1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또 시간 외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원전주 전반적으로 시간 외에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고 지금 시점에서 원전주를 들어가 봐도 좋은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OX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백인현 매니저님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하락세가 보여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와 함께 X로 들어주신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건 우리가 포트폴리오 계좌를 유지할 때 변수를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저도 이제 지금 항상 제가 무료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원자력 관련 종목들 아무도 언급을 안 할 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동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은 채권 원전 수주하면서 국내 원자력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을 매수하라고 한 건데 지금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기자재를 도입한다, 체코 원자력 거기에 도입한다라고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쭉 빠졌었는데 일단 이러한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 그게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9월장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굳이 매수하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할 기회는 있으니까 굳이 변수를 앞두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행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노이즈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를 바라봐도 좋을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김병진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급등을 한 상황에서 이제 장이 마감하고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의 개입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일은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UAE 바라카 원전 사례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좀 주장을 했었고 한국이 주요 부품들을 웨스팅하우스와 구매를 또 계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수주를 따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던 거는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전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전산업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장에서 3.17%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한동안 화장품주 다시 상승을 보여주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도 힘이 없는 걸까요? 오늘 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믿어볼 건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했던 입장에서 실리콘투 믿어보고 들어가 봐도 좋을지 그리고 보유자라면 계속 홀딩해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실리콘투 하나, 둘, 셋. OX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방원에서 원전하려고 했는데 실리콘투로 넘어와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요? 네, 실리콘투 뭐 사실 그렇게 나쁠 거 없죠. 미용기기 화장품 섹터 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물류기업 인수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캐파를 좀 확장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라도 단기적인 지금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다른 화장품주에 비하면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차라리 실리콘투보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OEM 쪽이 훨씬 낫다.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섹터들이 차라리 낫지 않나. 지금 구간에서는 그럼 이런 원달러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 때문에라도 증시가 지금 조정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FX 시장 쪽에서 외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에서 과연 그런 화장품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게 수익을 지금 걷어둘 수 있는 OEM 쪽이 가장 괜찮고 실리콘투는 조금 한 발 정도만 좀 물러서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화장품 섹터를 바라본다면 OEM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전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려고 했는데 못해서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김병진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겠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K뷰티죠. K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나 이 미국 시장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유럽과 중동 시장 확장을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류비가 이제 해운 운임지 기수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운반비가 그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한 2%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실리콘투가 이제 주가가 잘 올랐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를 항상 상향했기 때문이에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컨센서스를 크게 상향했어요. 2분기도 역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의 26%를 상회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언제냐? 바로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9월, 10월 되면 또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서 이제 한 번 더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한국의 인디 브랜드와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온전히 실리콘투한테 있지 않나. 그래서 O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성장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두 분에게 긍정적인 표 그리고 한 분에게 X 받아보면서 실리콘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샤페론입니다. 11.1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전반적인 바이오주들 모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샤페론은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아토피 치료제가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서 그 모멘텀이 오늘까지도 지속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샤페론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X 세모 O 들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 너무 이렇게 쫙 뻗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토피 치료제 누겔이죠. 미국에서 임상 이상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안정성이 이제 확인이 되면 다음 임상 시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샤페론의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굉장히 낮은데 굉장히 큰 시장을 타겟을 하는 이 약품이 임상 이상이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일단은 누겔 같은 경우에 염증 복합제 억제 기전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CR19라는 이 단백질,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이제 세포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특정 신호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치료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임상 이상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안정성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좀 잘 넘어가고 있다. 글로벌 아토피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55조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고 샤페론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고 그럼 당연히 저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본 조달 같은 경우에도 2024년 4월 정도쯤에 유상증자를 단행해서 자본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오히려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은데 50조가 되는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임상 이상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손에 꼽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샤페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는 X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주 9월 달에 조금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이긴 하지만 뭐 알티오젠이나 리가킨 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 바이오 키워드의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도 9월장에 그 8월 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월장 조정을 받는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려있던 종목들을 손절하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는 투자 심리가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반도체, 바이오 다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샤페론 또 이렇게 차트 만들어주고 당장 올라갈 것 같지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샤페론 또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X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샤페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9월달 바이오주에 대한 시선까지 들어봤습니다. 샤페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2.3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고체 관련주죠. 오늘 장에서 전고체 관련주 그 종목들 사이에서도 주가 흐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55 들어주셨습니다. 조범주 매니저님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부 지원책과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지금 주가의 흐름을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원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트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는 저항 한 번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를 들인 이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하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고체나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 일부 최근에 하락폭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만들어 준다면은 접근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전고체 아니면 응급제 배터리 최근에는 뭐 양극재 쪽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시피 결론적으로 2차 전지도 원자재고 최근에는 국내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원자재, 양극재, 응급재 동시 생산하는 곳이 포스코밖에 없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많은 흑연을 또
지금 현재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국내에 있는 전고체나 응급제, 이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섹터들 내에서 안정적인 생산량을 가격적인 전략 부담 없이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나 모멘텀과 엮여서 원자재가 움직이면서 전고체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5종목 3분께 성적을 받아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성적을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3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 있었습니다. LG전자가 3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봤고요. 실리콘2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분에게 O 의견 받아봤습니다. 나머지 한전산업 그리고 샤페로는 한 분께만 O 의견 들어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 9월달 대결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